만약에 해운대 자이가 지금 저는 적정 가격이 한 8억 중반에서 9억, 8억 중반, 8억 한 중후반 이래 보는데 만약에 해운대 자이가 6억이다. 6억이다. 그러면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사고 싶으신 분, 해운대 자이가 6억이다. 손들기 귀찮네, 맞죠? 네. 왜냐면 이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운대 자이가 뭐 6억이라면 좀 사고 싶지 않으세요? 맞죠? 근데 해운대 자이가 12억이다. 안 사고 싶지 않아요? 맞죠? 그 뭐냐면 수급에서 이 수요가 뭐냐면요. 얼마나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느냐가 이 수요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 요인이에요.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 살 마음이 없었다가도 생깁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면 살 마음이 생겨도 걔는 패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이래 있지만 가장 저는 선행 지표가 얼마나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게 중요하다. 자, 코스피 지수와 이제 가격도 보면 아파트 가격도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저는 이제 버블장이 끝나고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반등할까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2020년 7월 달 가격으로 돌아와서 다시 반등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도 아니고 코로나의 폭등장도 아니고 요 사이쯤, 요 사이쯤에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2020년 7월 가격이 오니까 반등하더라. 근데 아파트 가격도 이제 우리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부산 사람 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엘리트라고 불리는 잠실 헬스 엘리트 중에 하나 잠실 헬스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강남과 서초는 약간 그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송파의 대단지가 이제 가장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보면 2020년 7월 약 7월 가격에 오니까 반등했죠. 주가와 비슷하게. 해운대자이도 2020년 7월 가격 쪽이 이제 한 8억 3천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하방을 다지고 있습니다. 범어동도 보면 이제 2020년 7월에서 조금 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물량 폭탄이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급의 영향도 조금 있었죠. 그렇지만 2020년 7월 가격에 많이 좀 상회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인천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7월쯤에서 반등을 했었어요. 그 대전의 크로바도 대략 2020년 7월 가격에서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20년 7월 정도 가격 오면 나쁘지는 않겠다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서울과 부산 한번 볼게요. 계속 이제 서울 아파트 사야 되냐, 부산 아파트 사야 되냐라는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금액 따라 다르고 그 지역 시장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도 들을 때는 끄덕끄덕 하지만 이제 돌아가면 또 까먹어.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하나 예시를 보면서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한 9억대 중반,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보면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는 서울의 약간 하급지, 중하급지에서 신축 아파트예요. 얘가 최고가 13억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시점, 이제 작년 이제 한 하반기 요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얼마였냐면 9억 6천입니다. 13억 찍었던 게 9억 6천. 부산에서도 똑같이 13억 찍었던 게 대략 한 9억 중후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대장이냐, 부산의 입지는 좋지만 구축이냐. 근데 여기서 또 완전 다르지만 똑같은 거 하나는 뭐예요? 최고가가 13억 찍었던 아파트다. 근데 현재 가격을 보면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 그 다음에 대구와 부산 또 볼게요. 삼익비치 30평과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드파크 해서 전혀 다른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삼익비치는 부산의 대표 재건축 아파트죠. 그래서 최고가가 14억 3,7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냐면 9억 초중반. 이제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만촌 삼정 그린코아 에드파크도 14억 천. 그러니까 약간 부족했죠. 14억 3천 대비 14억 천이니까 살짝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가격도 살짝 부족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또 완전 다른 아파트. 이제 구미에 있는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라는 아파트가 있고 경기도 수도권이죠. 역세권이에요.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은 최고가 5억 3,800 찍었었고 지금 이제 4억 3천, 23년 말 4억 3천이었고 요때 5억 4천, 거의 비슷하죠. 5억 3,800, 200만 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가격 보면 별반 차이가 안 나요, 크게. 예, 구미가 조금 뭐랄까, 요때는 4억 4천도 있고, 요건 직거래고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전혀 다른 동네에 전혀 다른 특징의 아파트들인데,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다? 정보점이 같았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얼마나 통화량 대비 이 아파트가 통화량을 얼마나 흡수하고 있고 덜 흡수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셔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 경기도의 김포에 있는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을 사는 게 좋았을까? 도량 롯데캐슬을 사는 게 좋았을까요? 저는 도량 롯데캐슬을 추천했고, 누군가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거 제가 사러 갔다가 제 친구한테 추천을 해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한테. 이제 수익 보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요거를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도량 롯데캐슬이 더 좋았습니다. 왜? 신기하죠? 같은 가격, 같이 움직였는데 왜 도량 롯데캐슬이 좋았을까? 결론은 투자금이 더 작게 들어가서. 수익금은 똑같은데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더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의 동일 가격군이에요. 울산에서 중구가 있고 북구가 있어. 전혀 또 이제 울산에서 약간 북쪽, 중간 쪽인데, 근데 같은 가격군입니다. 예, 7억 4천까지 갔던 게 6억대,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 요것도 7억 2,800도 거의 5억 후반. 그래서 가격군을 정말 잘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아파트는. 그래서 가격군의 비교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가격군을 비교하는 방법. 여기 이제 아실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실에서 보면 이제 아파트 여기 가격 비교 있죠. 저는 이제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어디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데이터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요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요 구간을 봤잖아요. 여기 떨어지는 구간. 전세 잠깐 뺄게요. 떨어지는 구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2014년부터 투자를 해서 16년쯤에 강의하기 시작했다든지 16년에 투자해서 18년에 강의하기 시작했던 분들은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냐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전세를 보시면 여기 2008년부터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서울은. 근데 매매가는 떨어져요. 그럼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것도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죠. 어느 정도 전세와 매매가, 전세 에너지가 쌓여야 이게 나중에 매매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세가 올랐으니까 이제 매매가도 오를 거야. 이것도 또 틀린 말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이런 거를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좋잖아요. 오늘 수업 들을 때는 해보라 하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당장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단지 비교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해볼까요? 제가 해운대 자이 하나 해볼게요. 해운대 자이. 그래서 자, 해운대 자이 해서 이제 1차, 해운대 자이 1차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사직 롯데. 그래서 두 중에 어떤 게 어떻게 움직였냐 이래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서 좋죠. 전체 찍으면 자, 왼쪽이 해운대 자이, 오른쪽이 사직 롯데인데, 요때 보시면 일반적으로 파란색이 이제 해운대 자이고 오른쪽 사직 롯데가 오른쪽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해운대 자이가 사직 롯데보다 좀 높았던 구간들이 더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끝에 사직 롯데가 좀 더 높죠, 해운대 자이보다. 그러면 사직 롯데와 해운대 자이 둘 중에 뭘 사야 되는지는 답이 나옵니까? 아직도 어렵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투자라면, 이제 실거주는 조금 다르지만 투자라면 저는 해운대 자이를 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가격군이 결국에는 같이 움직이니까 더 비쌌던 해운대 자이는 나중에는 사직 롯데를 따라잡을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다 보니까 학군이 좋은 이제 사직 롯데가 튼튼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비교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씩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 보면 부산이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몇 년부터 줄었는지 아세요? 부산 인구가 1991년도부터 부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로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인구가 감소되면 나중에 누적돼서 안 좋은 거는 맞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수요 따라 달라요. 예. 입지 따라 다르다. 근데 인구 감소는 이제 거의 변동폭이 되게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움직여요. 아마 그 91년도가 거의 한 400만 육박하게 갔다가 지금 한 300 중반이 조금 깨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움직이는 대비 공급 물량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요. 또 통화량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도 중요하지만 인구보다는 공급 물량이 더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 물량보다는 또 통화량을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리치고에 들어가면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대지국밥 이야기하면서 최저시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최저시급과 많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보면 2006년에 최저시급이 그 실거래가가 도입됐기 때문에 2006년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006년에 3,100원이었죠. 최저시급이. 지금 얼마예요? 9,000, 대략 한 몇 배 올랐죠? 대략 3배, 맞죠? 대략 3배. 네. 자, 이런 것들도 하나씩 보면 좋은데, 아파트도 제가 이거를 원래라면 이제 직접 들어가서 하려는데 아파트도 대략 3배 올랐습니다. 아파트도 이제 대장급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대장급 아파트는 이제 최고점까지는 대략 3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장급이 아닌 것들은 3배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풀리고 소득이 많으면 대장급은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는데 대장급이 아닌 걸로 내려갈수록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제가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서 최저시급이 88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요때는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90년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690원 하던 게 지금 2022년이 약간 고점 단계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거를 이제 예시로 보면요. 9,160원 하니까 최저시급이 약 13배 올랐죠, 대략. 그래서 보면 이제 요때 당시에 서울 아파트들, 대표 아파트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잠실 주공도 대략 13배. 같은 기간 동안. 음마아파트도 대략 한 12.54배. 그러니까 대략 좋은 아파트들은 이 시급과 비슷하게 올라가고 좀 덜 좋으면 덜 좋을수록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천동행 요 블로거님 자료를 제가 조금 따왔는데 여기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제 통화량과 아파트, 그 다음에 소득과 아파트, 이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소득 대비 아파트가 밑에 있을 때, 아파트 시세가 밑에 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위에 있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오늘 수업 5만원 이상은 좀 얻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을 내가 개별 아파트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정말 알려드리기 싫지만, 나만 알고 싶지만 이제 알려드리면, 자, 이제 아실이나 어디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시세를 볼 수 있잖아요. 아실에 들어오면 순위 분석에 들어와서 내가 아무 아파트나 볼 수 있죠. 아니면 여기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잠실 헬스 쳐도 되고, 자, 국평에 예를 들어서 송파구. 내가 궁금한 아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아파트나.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시로 든 게 잠실 헬스인데, 뭐 아무 아파트, 그래서 잠실 헬스를 하나 볼게요. 잠실 헬스를 딱 봐. 잠실 헬스를 보고 밑으로 내리면 거래 현황 더보기 하면 이 나오죠. 평수를 9평으로 바꾸고 전월세 지우고 가격을 필터를 걸면 내림차순으로 하면 이제 제일 최고가가 나오죠. 최고가가 얼마예요? 27억이죠. 얘 때가 이제 21년 10월 전후에 얘가 27억 최고가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리치고에 들어와서 다 끄고, 여기 시황 분석 있죠. 시황 분석. 자, 시황 분석에 들어와서 서울, 송파구지 않습니까? 송파구. 내가 원하는 구로 들어옵니다. 지역 조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쭉 보되 이제 15년을 보면 됩니다. 구도심은 15년, 신도시는 10년 정도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송파구는 15년을 딱 보니까 평균이 대략 25.3, 뭐 한 10년 봐도 뭐 비슷하긴 한, 조금 다르긴 한데 약 25.3 평균이. 그다음 제일 고점일 때가 언제냐면 요때죠. 37.5, 21년 12월이 제일 고점이죠. 그래서 아까 요때 10월 거의 한 2달 상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일 고점 구해주고 평균을 구해. 그래서 제일 고점과 평균을 구하면 27억 나누기 제일 고점을 나눠줘요. 그리고 곱하기 평균값을 딱 해주면 적정가가 나오죠. 이 공식 이해됩니까? 네. 이제 제일 고점 가격과 제일 고점 가격을 서로 나눠주고 평균을 다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대비 집값을 냈을 때 적정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7억을 가지고 리치고의 이제 소득 대비 집값 나누기 곱하기 제가 PDF 파일로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관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18억 2천. 근데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송파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바닥에 가까웠던 가격이 대략 이제 18억 7천. 네. 얼쭉 이제 이게 딱 이제 동호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 일치는 아니지만 큰 틀은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정도 가격이면 비싸게 사는 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반등을 했죠. 여기서 보면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는 보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대 자이를 아시로 들어가서 최고가를 보니까 12억 3천입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집값 들어가서 이제 제일 높았을 때가 13.5. 그러니까 최고가를 최고점으로 나눠주고 평균값을 다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8억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해운대 자이 보세요. 거의 8억, 7억, 이거는 1층 7억 8천. 이 정도 시점에서 바닥을 다지거나 조금 올랐죠.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런 거 알려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송도, 인천 송도도 보세요. 다 대표 아파트들입니다. 인천 송도도 최고점 찍고 최고점 찍어서 나누기, 그 다음에 평균가 곱해주니까 적정가가 나오잖아요. 대략 적정가 수준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내가 얼마는 좀 싸다, 얼마는 비싸다가 대략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만약에 평균값을 9를 더 곱했는데 여기 저점 가격들 있죠. 저점 가격들을 하면 바닥 가격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바닥은 이 정도다. 이걸 더 그러니까 14억 7천 나누기 14.1을 한 다음에 바닥 가격을 알고 싶으면 바닥을 넣으면 됩니다. 나는 이제 적정을 알고 싶으니까 평균을 넣은 거고. 기발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 딱 적정가 오니까 거기서 거의 바닥 다지고 올라가죠. 그럼 내가 이걸 알면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내가 어차피 그 아파트는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적정 가격이 나와서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 만약에 적정가 대비 10% 정도 빠져서 산다. 근데 부산은 보니까 19년도 하락장에는 10% 정도 빠졌었단 말이에요. 적정 대비는. 그러면 19년 정도 하락장 가격으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이 10% 정도 더 빠질 거라고 해도 나는 이미 10% 빠진 가격에 샀잖아.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